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관리 2급 6회 기출 풀어볼게요. 자, 이론이고요. 2019년도 11월 23일에 시행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네요. 자, 재고관리 능력의 향상. 맞죠, 여러분? ERP 도입하면 우리 재고와 관련돼서 나오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향상되는 거 맞습니다. 자,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그렇죠. 우리 표준화가 가능하다. 자, 폐쇄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이 극대화된다. 여러분, 폐쇄인데 어떻게 이게 극대화가 될까요? 네, 여기 폐쇄가 아니고요. 개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개방. 그래서 개방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인 답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규현으로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된다. 그래서 예전엔 하드웨어가 꼭 있어야 된다면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네, 많이들 바뀌어가는 상태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네요. 자, 분석 단계에서는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1번에서 해야 되는 행위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럼 지금 패키지와 토비 프로세스 차이는 분석의 단계가 아니에요. 분석은 현재 상황들을 대부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또는 지금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TFT를 지금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라는 게 분석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라든지 토비 프로세스 차이에 대한 부분, 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랑 얘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설계 단계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번 틀렸네요. 두 번째. 자, 설계 단계에서는 AS, IS를 파악한다. 제가 다른 기출 얘기했을 때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걸 AS, IS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의 단계는 설계의 단계가 아니라 어디에서? 분석의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하는 부분. 자, 세 번째,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한다. 제가 아까 패키지 기능과 토비 프로세스 차이 분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설계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패키지를 설치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패키지 설치와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네 번째. 그럼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라는 결론이 되네요. 자, 네 번째.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과 시스템 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우리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무엇한다? 컨버트하는 거, 호환한다,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네, 그게 구현 단계였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위치 좀 변경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ERP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자, 일단 ERP가 처음부터 아주 잘 돌아가진 않았죠. 그래서 무슨 부분? 자재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자, 그 자재 소유량 관리로 들어온 게 MRP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MRP도 처음 단계 1이 있고 2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MRP 1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가 앞에 있을 수 없고 ERP가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MRP 2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량만 봤다라면 여기는 재고 관리의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부분이 ERP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그 ERP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는 확장형 ERP라는 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확장형 ERP의 대표적인 게 SCM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이거 말고도 확장형 ERP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ERP 얘기할 때요. ERP 프로세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라는 부분 맞고요. 자,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이 특징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의사결정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 자, 이게 잘못됐네요. 우리 의사결정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 아니고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네, 탑다운 방식.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탑다운 방식. 자, 그거로 고쳐주시고 경영혁신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ERP는 경영혁신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혁신 도구에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ERP 또는 다운사이징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웃소싱도 들어올때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 5번째 문제. 다음 중 재무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 회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회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때 유용성이 결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외부 정보자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하죠. 자, 두 번째, 일정 시점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쵸, 여러분? 자, 뭐가 틀렸을까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우리 정태적 보고서가 아니라 동태적 보고서에 속해요. 동태적 보고서. 그러면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보고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의 대표적인 게 우리 기업 회계 기준,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그리고 상장회사가 쓰는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런 거 중소기업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 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자, 그러면 5번 문제까지 끌었으니까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 보기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들여다봤더니요. 3월 7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자, 업무용. 자, 그리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업무용 컴퓨터는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사업에. 그런 걸 유형자산.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비품이라고 얘기하죠. 대금은 월말에 지급했대, 여러분. 자, 상거래로 본다, 상거래로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준 돈은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적절한 거 처리해달라고,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빅금과 미지급금이 있는지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6번 문제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랑 똑같네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렇게 내는 건 참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7번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요것만 봐도 딱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빼고는 다 일정 기간이에요. 그런데 자본의 증감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본의 증감 변화만 보는 건 누구이다? 자본 변동표 여러분. 네, 답은 1번입니다. 자본이 재무상태표에도 보여지긴 해요. 근데 재무상태표 증감을 보진 변동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얼마야 이렇게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4개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의 항목이죠. 5개. 8번째 문제 볼게요. 전표는 분기장의 대용으로 거래를 최초로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춘 용지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요즘엔 회계부서에서 전표라는 걸 참 많이 쓰죠. 그래서 분기장을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자, 기말에 결산정리 분기 중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적용되는 전표는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 전표를 얘기할 때요. 전표를 얘기할 때 우린 현금이 동반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럼 현금이 동반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점표? 출금 점표가 있고 우리는 또 무슨 점표? 현금 점표가 출금요. 그리고 여기 현금이라는 게 아니라 입금 점표 이렇게 쓰시겠죠? 자, 그런데 현금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 또는 현금의 일부가 포함될 수는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등장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부분? 출금, 입금 하나 남았네 여러분. 대체점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 때 얘기되는 이 감가상각비는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감가, 상각 비가 들어오고요. 상대 계정 대변엔 감가, 상각, 누계액이 들어와요. 자, 현금과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점표이다? 대체점표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냥 9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화면 제목 좀 올려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2019년도 결산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 비용으로 산정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 조정 전 합계 잔액 시산표상 미지급 비용 잔액 20만 원이 있다. 여러분, 조정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기 전에 우리 미지급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으로 이자 비용 미계상분 5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2월 30일 현재 은행한테 줘야 될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돈을 줄 날짜는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변에 뭐라고 쓰고요? 이자 비용이라고 씁니다. 금액은 당연히 5만 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상대 계정엔 뭐라고 쓴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고요. 그 금액 똑같이 5만 원이라고 기재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갖고 있었던 20만 원에 자, 미지급 비용 5만 원이 무엇되면 가산이 되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25만 원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 문제의 취지가 뭘까요? 분계를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10번째 문제. 다음은 기업 고유의 사업 목적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 자, 여러분 고유 사업 목적 이외의 자산을 무엇하였다? 팔았다. 여러분 기업 고유 목적 사업은 뭘까요?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 종목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여러분. 나 상거래가 아니었어. 이런 부분. 그러면 상거래가 아닌 부분을 파는 게 뭐 있을까요? 나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팔았어. 나 무형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거 팔았어. 아, 우리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자산을 또 가지고 있었거든. 그들을 팔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상거래가 아니니까 뭐라고 쓴다?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째 문제. 다음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분계로 차변 과정 과목과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10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얼마요?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전액 무엇으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처리했다. 자, 결론적으로 10월 1일에 회계 처리를 추정해 보면 10월 1일에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썼을 것이다. 보험료라고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엔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금액 200만 원이라고 썼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요.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보험료 미경과분 얼마가 있다? 150만 원을 배상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때 계산도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이 150만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0만 원 곱하기 1년 12달 중에 우리 3개월치 계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린 이렇게 지금 무슨 부분? 회계기간을 쭉 그어놓고, 자, 우리는 이렇게 크게 누구요? 12월 31일 요걸 두고 결산 시점입니다. 라는 걸 두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결산 시점을 놓고 요 자리는 당기,
자, 우리 다음 연도에 뭐라고 하죠? 차기. 자, 단기는 지났다, 안 지났다? 결산 시점으로 보는 거니까 지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로 보는 게 맞다? 비용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차기는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자, 미경과라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미리 준 도이고, 그러면 선급. 자, 그런데 비용을 미리 주어서 선급 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며칠 날짜에 10월 1일에 전부 다 무슨 처리해줬다? 보험료 처리했어요 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1년치를 전부 다 보험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선급 비용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험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난 거 50만 원만 인정되는 거고 아직 안 지난 150만 원은 우리 무엇으로? 자산으로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겠죠. 금액은 계산해줬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보험료로 주었으니까 보험료는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보험료, 자, 여기 회계처 여기에 있는데요. 이 차변에 있었던 보험료 2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대변에 보내야 없어지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고 써주시고요. 자, 미경과 얼마라고요? 150. 그래서 이 자리에 150만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에 차변에는 우리 누가 들어온다?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 얼마? 150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차변의 계정 과목 선급 비용. 자, 그러면 1번 탈락, 2번 탈락. 금액은 얼마? 우리 미경갑은 150. 자, 그러면 150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 문제 자주 내죠, 여러분? 네, 이건 그리고 ERP뿐만이 아니라 제가 ERP 얘기하면서 매번 기출 풀 때 얘기하지만 모든 급수에 항상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급수, 모든 시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회계 처리할 경우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보기를 보았더니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대금의 일부를 무엇으로?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 우리 미리 준 계약금이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미리 준 계약금. 내가 돈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리 줬으니까 선자 붙이고 지급했으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선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지급의 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더 설명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이 반대로 내가 미리 받은 돈이면 뭐예요? 선수금. 13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자료에서 당좌 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기 매도 가능 증권부터 시작해서 자본금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당좌 자산 계정 과목만 분류할 수 있으면 되죠?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당좌가 아니라 무슨 자산으로 간다? 투자. 그쵸? 자, 토지는 무슨 자산이다? 유형. 영어권은 무슨 자산이요? 무형. 미수금은 당좌, 기타 당좌 자산 여기에요. 당좌 맞아요? 동그라미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 당좌 맞아요. 단기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죠. 자, 개발비, 무형 자산에 속합니다. 받으러움, 당좌 자산 맞아요. 상거래에서 발생된 어음이죠. 네, 매출 채권에 속합니다. 재고 자산 그냥 재고 자산인 거죠. 자,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동그라미 한 거 3개만 더 해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미수금 얼마? 200만 원 더하기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0만 원 더하기 우리 받으럼 얼마? 70만 원 더하기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370만 원이 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1번. 그래서 13번은 1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다음은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결산평가란 얘기네요. 자, 2017년도 9월 1일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A 주식 10,000주, 그리고 우리 단가는 1,000원, 액면은 5,000원, 액면은 안 필요해요. 사올 땐 내가 돈 준 것만. 그래서 1,000원 주고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자, 그러면 10,000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우리 얼마 나오죠, 여러분?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0만 원 현금 주고 샀다. 자,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자, 현재 보유 중인 A 주식의 공정 가치는 950원으로 평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1,000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다? 우리 950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여러분? 중간에 팔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주에 해당되는 주식은 공정 가치가 얼마이다? 950원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950만 원짜리 유가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A 주식의 공정 가치는 1,100원으로 평가한대요. 단 다른 조건은 없으므로 가정한대요. 그냥 주어진 것만 보고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1,000원짜리가 950원으로 갔다가 다시 1,100원으로 무엇다 했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000주이고요. 자, 거기에 1,100원을 곱해주시면 우리는 1,100만 원이 되었다.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95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게 평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평가는 얼마에서 1,100만 원에서 우리 장부에 있는 950만 원을 빼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 가치에서 누구를 뺀다? 장부 금액을 뺀다. 또는 장부 가액을 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요거 빼시면 150이 나오죠, 여러분? 자, 150만 원. 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자, 양수이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우리는 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됐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50만 원으로 나온 건 몇 번인가요? 2번이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50. 됐어요?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건 뭐였을 거냐면, 아니, 17년도에 샀는데 17년도 평가는 왜 안 했지?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1,000원 주고 샀던 게 12월 31일자에 1,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꼭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줬을 땐 여러분 준 조건만 보시고 그냥 해결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가정을 써줬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물어보네요. 자, 단가 결정 방법에 있는 부분 누구 있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보겠다. 개별법. 자, 우리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과정으로 보겠다. 선입 선출법. 자, 우리는 뒤에 들어온 걸,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과정으로 가겠다. 후입 선출법. 자, 우리는 일정 기간에 평균을 내서 가겠다. 그런 걸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중평균은 무슨 부분? 우리 일정 기간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겠다. 총평균법. 자,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서 우리 무엇 하겠다? 계산하겠다. 이동평균법.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니까요. 여기에 소매재고 조사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 기억하면서 우리 누구까지 같이 기억한다? 수량 결정 방법 있지 않아요? 수량을 파악하는, 결정하는 방법. 자,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은 누가 있다? 장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전부 다 쓰겠다. 계속 기록법. 자, 그리고 우리는 창고에 가서 무엇 하겠다? 실제 남겨져 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우리 수량을 계산하겠다.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입의 정보는 알아요. 근데 매출의 정보까지는 관리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 16번 문제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
자, 일단 여러분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슨 자산? 무형자산만 진행하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이 유무형자산 중에 우리 누구는 하지 않는다. 아니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토지 그리고 현재 아직 사용 중이지 않은 것, 시작을 하지 않은 것, 짓고 있더라. 건설 중인 자산. 됐어요? 최소한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되죠? 자, 구축물, 비품, 기계장치 감가상각하고 토지는 안 한다. 됐어요? 자, 17번째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광화문의 사채 발행 내용이다. 사채의 발행 금액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이 아래쪽에 좀 쓰려고요. 위치를 조금 바꿔서 계산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쓸게요. 자, 발행일자는 2018년도 1월 1일이고 상환일자는 2019년도 12월 31일이며 액면의 금액은 100만 원, 액면 이자율은 연 10%. 자, 발행 당시 시장 이주율은 12%이고요. 이자 지급의 액수는 연 1회를 쓴다고 합니다. 단 2년 만기 시장 이자율이 10%였을 때 연금의 평가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 각각 1.7355, 0.8264이고요. 시장 이자율이 12%였을 땐 연금 현재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는 각각 1.69, 0.79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사채 발행 금액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사채를 발행할 때요. 이 발행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공식을 기억했어야 되는 문제이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액면 금액이 나왔으니까 전 액면 금액을 먼저 쓸게요. 자, 우리 액면 금액에 누구를 곱해 주시면 된다? 우리 현가계수를 곱해라. 근데 그 현가계수를 곱할 때 여러분, 우리 발행 당시에 시장의 이자율과 내가 주는 이자를 가지고 시장의 이자율로 맞춰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가치평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의 시장 이자율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0% 관련돼서 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12%였을 때.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가치라고 해서 줬던 부분이 얼마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0.79이네요. 자, 그러면 요게 곱하는 건 저는 현가계수라고 쓸게요. 현가계수. 이 현재 가치 계수를 대부분 현가계수라고 해요. 자, 요 부분에 더하기.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몇 프로의 이자? 10% 이자를 준다겠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내가 주는 이자를 액면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액면 이자에 곱하기 누구요? 이런 걸 연금이라고 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부분, 맡겨 있는 부분에 이자 붙는 거. 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라는 부분을 곱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액면금액 얼마이고 100만 원이고 자, 현가 계수는 0.79입니다. 더하기 액면 이자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10%면 우리는 10만 원의 이자를 우리 1년에 한 번은 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10만 원이 들어오고요. 자, 그와 관련된 우리 무슨 부분? 연금 현가 개수는 1.69입니다. 자, 1.69. 됐어요, 여러분? 자, 요거 계산하는 부분.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0.79이면 79만 원이 나오겠네요.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우리 1.69이면 16만 9천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거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70만 원, 80만 원, 우리 9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얼마이다. 즉, 우리 계산하시면 95만 9천 원. 됐어요, 여러분? 자, 뒤에 9천 원 있고, 여러분, 지금 요거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95만 9천 원. 어디 있나요? 1번에 있나요? 네, 1번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채 계산 문제 중에 발행 금액 문제 1년에 최소 두세 번은 항상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 가져가실 것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자본 조정. 자, 자본 조정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주식을 할인 발행하였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여기 들어옵니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 우리 주식을 감자였다. 근데 손해봤대요. 그러면 감자 차익이 아니라 무슨 부분?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감자 차익은 뭐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익준비금. 그럼 이익준비금은 우리 어디에? 이익,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자, 그래서 자본 조정의 대표적인 부분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미교부 주식 발행에 대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톡 옵션인 우리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19번째,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연상하셔서 자, 우리는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되시고요. 매출 원가를 뺍니다. 자,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총 이익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위쪽에 있는 건 포함, 아래쪽에 있는 건 제외. 자, 매출원가 포함해야 되고요.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니까 포함.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봐야 되겠죠. 자, 4번에 있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 외 비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 제 기억에 19번 문제도 기존 이전 기출의 문제와 아주 똑같습니다. 뭐 1, 2, 3, 4 번호도 아예 안 바꿔놨네요. 자, 20번째 문제. 자, 다음 절에 의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저는 재고만 쓸게요, 여러분. 기초 재고액에 누구를 당기에 발생한 당기 순 매입액을 무엇 하시고 더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빼라? 기말 재고액을 빼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초 재고를 찾아주세요.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700. 자, 그리고 더하기 순매입액에 들어온 부분. 자, 순매입액은 당기 상품 매입액에 뭐가 있으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하고 그리고 매입과 관련돼서 나오는 애누리가 있으면 무엇하고 빼고 그리고 애누리만 빼요, 여러분? 아니죠. 또 빼야 되는 거 있죠. 애누리도 있고 환출도 있고 그리고 할인도 있죠. 근데 지금은 애누리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순매입액 더할 건 내가 매입한 얼마 400만 원에서 매입 애누리 얼마 75만 원을 뺀 금액을 더해 주시면 되죠. 결론적으로 325만 원이 순매입액이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매출과 관련된 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 위에 써드린 거 매출 총액을 계산하라고 했더라면 이 매출액에 순매출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린 지금 무슨 부분 매출 총액이 아니라 그냥 매출 원가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누구 빼주시면 돼요? 기말 재고. 자,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700만 원에 325만 원 더하면 1025만 원. 거기서 500을 빼면 우리는 525만 원이 무엇이 된다? 매출 원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1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9년도 기출문제 6회까지 모두 다 풀어봤어요. 요즘엔 그 2급 급수, ERP 정보관리사, 회계이든 인사이든 물류이든 생산이든 2급에 해당되는 급수는 기출문제, 뭐 저는 많은 횟수 풀란 얘기 잘 안 해요. ERP 같은 경우는 6회만 충분히 풀어서 소화를 시키면 무엇할 수 있다? 충분히 합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집중해서. 왜냐면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패턴 안에서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소화를 시켜라.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처럼 소화시켜서 가지고 가세요. 네,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여러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